제가 식단 관리 외에 생활습관 교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봤는데, 이걸 넣은 이유는 오늘 내가 이상지질 혈증을 관리해보겠다라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뭔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보시려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항목들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교정하면 이상지질 혈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를 좀 넣어봤고요. 우선 내가 흡연을 한다. 내가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을 받았는데 담배도 핀다. 그러면 금연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담배는 담배만으로도 이렇게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게 하고 염증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상지질혈증도 진단을 받았는데 담배도 핀다. 그러면 나중에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질환들이 올 수 있는 너무 큰 위험 인자를 두 가지나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꼭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주인데요. 알코올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혈중에 이제 중성지방이 많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외래에서 뵙는 분들 중에 중성지방이 막 1000이 넘고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이제 음주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매일 맥주 4캔씩 마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음주량을 좀 줄이기만 해도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을 좀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편이다 라고 하면, 내가 술을 마시는 양만 조금 줄이더라도 중성지방을 수치를 좀 조절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음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넣은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술을 마실 때 곁들여서 먹는 이런 안주류들이 다 사실 굉장히 기름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에 좋지 않은 튀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주를 줄이시면, 그리고 또 술자리를 줄이시면 이런 지방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그런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또 환자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데 내가 적정량의 소량의 술을 마시는 거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나는 매일 막걸리 한 반잔 정도 반주로 마시는데 그런 건 좋다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 연구들에 의하면 소량의 음주가 그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밝혀져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이제 음주 같은 경우는 암이라던가 뇌출혈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내가 음주 섭취량과 비례해서 그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음주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술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현명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 음주 같은 경우도 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나는 한 잔씩 친구들이랑 마시는 거 그런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시면 술을 아예 끊으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금주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3번 음주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두 번으로 좀 줄여주시는 거. 내가 평소에 음주량이 많다면 이제 음주량을 좀 줄여보시는 거. 그렇게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부분은 바로 운동인데,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권고안에 따르면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주 4회에서 6회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이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숨이 약간 찬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약간 힘들다는 느낌이 들고, 이제 사진처럼 약간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그런 운동을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또 이제 환자분들이랑 막 이야기를 나누면 어머니 이제 운동하세요? 그러면 나는 운동 매일 1시간씩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운동 하시냐 그러면 나는 여기 호수공원 1시간씩 매일 걷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럼 1시간씩 걸으시면 힘들지 않으시냐,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1시간씩 걷고 나면 상쾌하고 그렇다라고 하시면 어머니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산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이걸 다 끝내고 나서 약간 숨이 헐떡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사실 뭐 권유드리는 건 주 4회에서 6회긴 한데요. 내가 운동을 아예 안 한다라고 하시면 주에서 1, 2회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주 3, 4회 정도면 사실 내가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격일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4회에서 6회를 딱 정해놓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시도해 보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좀 나이가 많거나 뭐 기저질환이 있다, 뭐 예전에 뭐 심장 수술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뭐 부정맥이 있다고 들었다, 아니면 난 관절이 안 좋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센 강도의 운동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담당 의사랑 상의하셔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생활습관 교정, 이거 이제 마지막 부분은 만성 질환의 관리가 되겠는데, 동반 질환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상 지질 혈증만 진단 받으셔서 이것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 이런 것들을 같이 진단 받으시고 같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약을 다 같이 해서 처방을 드렸는데, 환자분 가끔 이렇게 혈압약만 드시고 오시고 뭐 당뇨약만 드시고 오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왜 환자분 당뇨약밖에 안 드셨냐고 여쭤보면, 아니 뭐 당뇨 조절이 제일 중요하잖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 모두 다 혈관에 영향을 같이 줄 수 있고 또 서로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동반 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내가 통합해서 잘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